어르신, 혹시 지금도 매일 만보를 걸으십니까? 1. 열심히 걸었는데 오히려 허벅지와 엉덩이가 홀쭉해지고 배만 볼록 튀어나오진 않았습니까? 2. 병원에서 근감소증이 심각하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3. 무릎과 발목이 아파도 운동이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진통제를 붙이고 억지로 걷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4.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당신의 두 다리를 살리는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잠시 만보기를 내려놓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 도봉산 자락에 사시는 75세의 최영감님입니다. 최영감님은 동네 노인정에서 소문난 걷기왕 도봉산 다람쥐로 통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하 10도의 강추위에도 두꺼운 패딩을 껴입고 하루도 빠짐없이 산책로로 나가셨습니다. 최영감님의 허리춤에 찬 만보기에는 매일 15영보,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25영보라는 놀라운 숫자가 찍혔습니다. 친구들이 아이고 자네는 100살까지 살겠어. 청년보다 다리가 튼튼해서 좋겠네 라고 부러워할 때마다 최영감님은 어깨가 으쓱해지셨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공원을 10바퀴 돌고 집에 돌아와 찬물로 샤워를 할 때 느끼는 그 짜릿한 개운함. 그것이 영감님이 살아가는 이유이자 건강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당뇨, 고혈압, 걷기만 하면 다 낫는 거야. 의사들 말 다 필요 없어. 내 두 다리가 의사야. 영감님은 항상 이렇게 호언장담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아버지, 무릎도 안 좋으신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말려도 운동 안 하면 죽는다며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죽기 살기로 걸었는데 몸이 점점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 거울을 볼 때마다 뭔가 기형적으로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상체는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앙상하게 말라가고 어깨는 좁아지는데 이상하게도 아랫배만 올챙이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지를 입으면 허리는 꽉 끼어서 숨쉬기가 힘든데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은 헐렁해서 천이 남았습니다. 특히 엉덩이가 납작해져서 딱딱한 나무 의자나 바닥에 앉으면 꼬리뼈가 베겨서 10분도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석 없이는 앉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병원 정기 검진 결과였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들어간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당뇨 수치가 조절이 안 됩니다. 공복 혈당도 높지만 식후 혈당이 300을 넘나듭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인바디 검사를 보니 지금 근육이 너무 없습니다. 근감소증 심각 단계입니다. 엉덩이랑 허벅지 근육이 다 녹아서 없어졌어요. 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낙상사고로 고관절이 부러지거나 영영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영감님은 화가 났습니다. 억울해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책상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선생님, 내가 하루에 2만 보를 걷는 사람입니다. 도봉산 날다람쥐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안 쉬고 운동했는데 근육이 없다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립니까?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안타깝다는 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어르신처럼 살이 없는 마른 당뇨 환자가 단백질 섭취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작정 2시간 3시간씩 걷기만 하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그것은 몸을 혹사시키는 겁니다. 지금 어르신은 걷기로 건강을 지킨 게 아니라 몸에 땔감이 없어서 집을 지탱하는 기둥인 근육을 뽑아서 태워버리신 겁니다. 걷기가 어르신의 몸을 망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튼튼한 두 다리와 췌장을 지켜드리는 100세 당뇨 길잡이입니다. 방금 들려드린 최영감님의 피 끓는 억울함이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걷는 게 최고다.
죽기 살기로 걸어야 산다. 만보를 채워야 잠이 온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발바닥에 족저근막염이 와도 진통제 붙여가며 꼭 참고 걷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살이 많이 찐 젊은 비만 환자들에게는요. 하지만 근육이 재산인 60대 이상, 특히 살이 빠져서 고민인 마른 당뇨 어르신들에게 준비 없는 무작정 걷기는 약이 아니라 맹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만 맹신하다가는 오히려 엉덩이 근육이 녹아내려 10년 뒤에는 지팡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떼고 결국 휠체어를 타게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걷기가 마른 노인에게는 독이 되는지, 엉덩이 근육이 사라지면 우리 몸에 어떤 끔찍한 재앙이 닥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힘들게 일시간 찬바람 맞으며 걷는 대신 따뜻한 집 거실에서 딱 10분만 투자해서 엉덩이 근육을 빵빵하게 채우고 혈당을 잡는 기적의 항중력 운동법까지 모두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스쿼트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누워서 하는 비법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르신의 두 다리를 살리는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선생님, 텔레비전 틀면 유명한 의사들이 다들 걸으라고 하던데, 걷기가 만병통치약이라던데, 왜 선생님만 걷지 말라고 합니까? 돌팔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쉬운 유산소 운동입니다. 심장, 폐 기능을 좋게 하고 우울증을 없애주고 기분 전환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걸으세요라고 말할 때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내 몸에 태울 지방이 있고 근육이 충분할 때라는 조건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을 자동차에 비유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달리려면 연료가 필요하죠. 우리 몸도 움직이려면 연료를 태워야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우리 몸은 가장 먼저 피 속에 있는 당분 포도당을 태웁니다. 그러다 당분이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몸에 저장된 지방을 태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다이어트이고 비만 환자들이 걷기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방을 태워야 하니까요. 하지만 마른 당뇨 어르신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태울 지방이 없습니다. 이미 몸이 말라서 뱃살 조금 빼고는 지방 창고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계속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1만 보, 2만 보, 1시간, 2시간 쉼 없이 걷습니다. 에너지는 필요한데 태울 지방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비상이다. 연료가 없다. 당장 땔감을 찾아라. 뇌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우리 몸은 가장 손쉽게 그리고 가장 빨리 태울 수 있는 고급 연료를 찾아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우리 몸은 어르신의 허벅지와 엉덩이에 붙어 있는 소중한 단백질 덩어리인 근육을 분해해서 그것을 당분으로 바꿔서 에너지로 써버립니다. 이것을 당분 신생합성이라고 합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땔감이 떨어지니까 집을 따뜻하게 하겠다고. 집을 지탱하는 기둥대들 뽑아서 아궁이에 떼는 것과 같습니다. 기둥을 태우니 잠시는 따뜻하겠지요. 하지만 기둥이 뽑힌 집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이라고 합니다. 걷기 운동을 과도하게 하면 할수록 어르신의 다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엉덩이는 납작해집니다. 주변에서 김영감, 요즘 운동 열심히 했더니 다리가 아주 날씬해졌네? 라고 말하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건 날씬해진 게 아니라 근육이 말라 비틀어진 것입니다. 생명력이 꺼져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의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체력이 약한 마른 어르신이 1시간 이상 무리하게 걸으면
우리 몸은 이것을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나 고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 호르몬은 아주 악질입니다. 근육을 분해하고 뱃살을 찌게 만듭니다. 열심히 걸을수록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만 볼록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코르티솔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개운한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하고 입맛이 뚝 떨어진다면 어르신은 지금 운동을 한 게 아니라 몸을 망치고 계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근육이 빠지면 혈당 조절 능력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이 바로 하체 근육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우리가 먹은 밥 포도당의 70%를 흡수해서 저장하는 거대한 당분 창고이자 소각장입니다. 그런데 걷기 운동만 주구장창해서 이 소각장을 다 태워 없애버렸으니 밥을 조금만 먹어도 혈당을 태울 곳이 없어서 혈당 수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어르신, 지금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멍난 연료통, 즉 빠져나가는 근육을 붙잡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엉덩이일까요? 허벅지도 있고 종아리도 있는데 제가 왜 걷기를 멈추고 엉덩이를 키우라고 목이 터져라 강조하는 걸까요? 엉덩이는 단순히 앉아있기 위한 쿠션이 아닙니다. 옷맵시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엉덩이는 우리 몸의 중심이자 생명을 지키는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엉덩이 근육, 즉 대둔근은 우리 몸에 있는 600개가 넘는 근육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무겁고 가장 강력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척추를 바로 세우고 우리가 걷고 뛰게 만드는 힘의 원천입니다.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엉덩이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엉덩이는 우리 몸 최대의 인슐린 민감성 공장입니다. 쉽게 말해 엉덩이 근육이 빵빵하고 단단한 사람은 췌장이 조금만 일해도, 즉 인슐린이 조금만 나와도 혈당이 쑥쑥 내려갑니다. 근육이 당분을 빨아들이는 힘이 좋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엉덩이가 납작하고 물렁한 사람은 췌장이 죽을 힘을 다해 인슐린을 짜내도 혈당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문이 고장난 것입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엉덩이가 무너지면 인슐린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육이 없는 근감소증 노인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3배 이상 높았고 엉덩이 둘레가 1cm 줄어들 때마다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엉덩이 근육은 낙상을 막아주는 브레이크입니다. 노인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이 아닙니다. 바로 낙상 사고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없으면 균형을 못 잡아서 잘 넘어지고 넘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해줄 쿠션이 없어서 고관절 골반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노인에게 고관절 골절은 곧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한번 누우면 폐렴과 욕창이 오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뒤태를 한번 보십시오. 혹은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보십시오. 바지 엉덩이 부분이 헐렁하십니까? 엉덩이가 처져서 허벅지와 구분이 안 되십니까? 엉덩이 양쪽에 움푹 파인 곳이 있습니까? 의자에 앉으면 뼈가 다 아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만보기를 차고 밖으로 나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엔진이 꺼지고 있습니다. 엉덩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늙어서 이제 근육이 안 생겨, 늦었어 라고 포기하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근육은 90세 노인도 자극을 주면 재생된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무의미한 걷기를 잠시 멈추고 엉덩이에 집중하면 죽어가는 췌장도 살리고 100세까지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럼 걷지도 말고 집에만 있으란 말입니까? 엉덩이 운동은 헬스장 가서 무거운 역기 들고 스쿼트 해야 하잖아요. 나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원찮아서 그런 거 못해요. 하다가 다치면 책임질 겁니까? 지금 이렇게 걱정하고 계시죠?
천만에요. 제가 누구입니까? 100세 당뇨 길잡이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헬스장 가라는 말 안 합니다. 무리한 운동 시키지 않습니다. 마른 당뇨 어르신들을 위해 돈 한 푼 안 들고 무릎 관절 다칠 위험 없이 따뜻한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할 수 있는 기적의 엉덩이 부활 운동 3가지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중력을 거스르는 항중력 운동입니다. 근육을 태우는 게 아니라 근육을 찢어서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드는 저축 운동입니다. 딱 하루 10분만 투자하십시오. 1시간 걷는 것보다 혈당 강화 효과가 3배는 더 강력합니다. 1단계 무릎이 너무 아픈 분들을 위한 벽기대고 투명 의자. 월스과 스쿼트가 좋은 건 알지만 무릎 아파서 못 하시는 분들 이겁니다. 1. 벽에 등을 대고 서십시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벽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내미십시오. 2. 마치 뒤에 투명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등을 벽에 기댄 채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가십시오. 3. 무릎이 90도가 되거나 힘들면 45도 정도만 내려가도 됩니다. 중요한 건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4. 그 상태에서 버티십시오. 10초, 20초. 허벅지가 불타는 것 같고 덜덜 떨릴 때까지 버티십시오. 5. 힘들면 손으로 벽을 밀면서 일어나십시오. 이 동작은 무릎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하지 않기 때문에 연골에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허벅지와 엉덩이에는 엄청난 자극이 갑니다. TV 보면서 광고 나올 때마다 하십시오. 2단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식탁 의자 스쿼트 1. 거실에 있는 튼튼한 식탁 의자를 준비하십시오. 바퀴 달린 의자는 절대 안 됩니다. 2. 의자 앞에 서서 발을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리십시오. 발끝은 11자가 아니라 약간 바깥쪽 45도를 보게 하십시오. 그래야 무릎이 편안합니다. 3.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거나 가슴 앞에 모으십시오. 4. 이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의자에 앉습니다. 펄썩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3초를 세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엉덩이가 의자 바닥에 닿을락 말락 할 때까지 천천히 내려가십시오. 5.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터치하면 다시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을 꽉 주면서 발 뒤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며 2초 동안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입니다. 하루에 10개씩 3세트만 하십시오. 이 운동의 핵심은 천천히 그리고 뒤꿈치입니다. 체중을 발가락이 아닌 뒤꿈치에 실어야 엉덩이 근육이 자극됩니다. 넘어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엉덩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3단계 설거지하면서 하는 뒤꿈치 들기. 이것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따로 시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설거지할 때나 양치질할 때 하시면 됩니다. 1. 식탁이나 싱크대를 잡고 섭니다. 2. 까치발을 들듯이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립니다. 종아리에 알이 꽉 배기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3. 천천히 뒤꿈치를 내리되 땅에 닿기 직전에 멈추고 다시 올립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50번, 틈날 때마다 하십시오.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췌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발이 저린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어르신, 걷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근육이 텅 빈 상태에서 걷기만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먼저 제가 알려드린 스쿼트와 뒤꿈치 들기로 엉덩이와 종아리라는 독의 구멍을 막으십시오. 근육이라는 물탱크를 튼튼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걸으십시오. 그래야 걷기가 독이 아닌 보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에 대해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질문 3가지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선생님, 한국 사람은 등산이죠. 주말마다 산에 가는데 괜찮나요? 등산, 참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마른 당뇨 어르신에게는 내리막길이 지옥입니다.
올라갈 때는 엉덩이 근육을 쓰니 좋습니다. 하지만 내려올 때가 문제입니다.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산을 내려오면 체중의 5배가 넘는 충격이 무릎 관절과 척추에 그대로 꽂힙니다. 등산 다녀와서 무릎이 붓고 아프다면 그건 운동이 아니라 관절을 갈아먹은 겁니다. 산에 가시려면 완만한 둘레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등산 스틱 2개를 사용해서 체중을 분산시키십시오. 스틱 없이는 등산하지 마십시오. 질문 2. 아파트 계단 오르기는 어떤가요? 아주 훌륭한 근력 운동입니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엉덩이 운동입니다. 하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오르기만 하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탄다. 내려오는 계단은 무릎 파괴자입니다. 만약 올라갈 때도 무릎이 시큰거린다면 계단 오르기도 당장 멈추고 제가 알려드린 벽 스쿼트부터 해서 허벅지 힘을 먼저 기르는 게 순서입니다. 질문 3. 근육 만들려면 단백질 보충제 먹어야 하나요? 소화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고기를 도저히 못 드시는 분이라면 보충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자연식품입니다. 보충제는 간과 콩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삶은 달걀, 두부, 닭가슴살, 생선, 우리가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신선한 식품을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최고의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운동 직후에 계란 흰자 2개나 두유 한 잔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근육이 쑥쑥 자랄 겁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만보기가 칭찬해주는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2만보 걸었다고 뿌듯해할 때 어르신의 엉덩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양보다 질입니다. 무작정 걷는 노동을 멈추고 근육을 키우는 진짜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 하루 10분. 이 작고 사소한 습관이 어르신의 10년 뒤를 바꿉니다. 지팡이 짚고 요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보고 계실 것인지 아니면 두 다리로 꼿꼿하게 서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실 것인지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어르신의 엉덩이 근육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도 무릎 아픈 줄 모르고 공원을 걷고 계신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야, 무작정 걷는 게 능사가 아니래. 엉덩이부터 키우래. 라고 한마디만 해주셔도 친구분의 다리를 구하는 생명의 은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운동만큼이나 우리를 괴롭히고 불안하게 만드는 당뇨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시나요? 하룻밤에 3번, 4번씩 깨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시나요? 단순히 늙어서 혹은 전립선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기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밤에 소변이 마려운 것은 전립선 문제가 아니라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콩팥이 멈춰서 투석실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에 뜨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단순한 야간 빈뇨가 아니라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전 물 한 잔 마시는 방법만 바꿔도 밤새 꿀잠 자고 콩팥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서 눌러서 확인해보세요.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들이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걷는 그날까지 100세 당뇨 길잡이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